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피치랩스 쪽 주제를 맡은 라이징 스타 팀의 발표자 김승범, 김단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대학 강의에서 사용될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음성인식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최근 늘어난 대학 강의에서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음성인식 기술이 사용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음성인식 모델들은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 강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대학 강의에 있는 전문 용어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에 중점을 둬서 주차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나 특수 문자 같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중전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드시면 A나 B 같은 경우에는 철자 기준으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적혀있기도 하고 발음 기준으로 저렇게 적혀있기도 한데, 저희가 받은 전처리가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준으로 해서 전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자 기준으로 전처리를 직접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문장의 가독성과 직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철자 기준으로 전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전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전처리한 것으로 약 60만 개 정도에 그쳤지만, 저희가 직접 전처리를 하여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약 200만 개 정도로 그 데이터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이중전사를 잡아내서 철자 기준으로 전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장 내에 불필요한 특수기호나 특수문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시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퍼센트와 같은 이중전사 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수문자들까지도 제거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내에 이중전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그것을 정규 표현식으로 잡게 되면 그게 다른 형태의 잘못된 이중전사나 아니면 정상적인 이중전사 형태를 잘못 인식해서 오히려 잘못된 형태로 변환해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만 잡아낼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 표현식의 전방 탐색, 후방 탐색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최대한 패턴을 다양화하면서도 그 특정한 패턴만을 잡도록 하는 것에 요점을 맞췄고, 또한 정규 표현식에서 이중전사 안에 있는 특수문자나 특수기호들은 제거하지 않도록 정규 표현식을 바꿔서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코드가 이쪽에 있는 코드고요. 또한 일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할 때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가 200만 개로 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습 속도가 꽤나 느린 문제가 있어서 배치빈스라는 그 파일 내 값을 조정해서 최대한 그래픽카드의 VRAM 할당량을 늘려서 학습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자 하여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저희가 코바트라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실험적으로 다운로드를 해보려다가 팀원들이 실수로 파이토치 버전을 같이 바꿔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서 파이토치를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중에 갑자기 VRAM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학습이 중단되고 에러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강사님께 물어본 결과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에서는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 때 메모리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파이썬에서 판타스 라이브러리로 이용해서 데이터의 길이를 직접 재본 결과 4,900자 정도 되는 비정상적인 텍스트가 있어서 이것은 제외를 하고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 학습 모델, 그다음에 2차 학습 모델 총 두 가지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1차 학습 모델의 경우
전처리가 초기 버전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철자 전사를 선택했으면 특수기호와 문장부를 모두 제거한 전처리가 적용된 것이 적용된 데이터가 1차 학습 모델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중전사 오류 패턴을 수정하고 특수기호 및 문장보호를 유지하는 전처리가 적용된 데이터를 2차 학습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두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증강하기 위해서 타임 랩핑, 프리퀀시 마스킹, 타임 마스킹을 모두 활성화해줬고요. 그 결과 1차 학습 모델의 CER 지표를 보면 총 7.0%가 나왔습니다. 2차 학습 모델의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서 대학 강의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약 43만 4천 건 정도의 데이터를 추가하였고 또 이중전사 오류 패턴을 수정하고 문장 보호를 유지하고 수작업으로 교정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CTC 기법을 적용했는데 WSJ 레시피를 살펴보는 중에 마스크 CTC 기법을 적용하면 WER이 향상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델의 학습에도 이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차 학습 모델의 CER 지표를 말씀드리면 10.6%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왜 데이터 전처리도 강화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들도 적용했는데도 CER이 더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 셋으로 사용된 데이터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HYP라고 적혀 있는 것이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음성 인식을 한 결과이고 이거는 REF가 그 테스트 셋으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상세 결과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음성 인식한 문장은 여기 콤마나 또 공백 같은 그런 것들 전혀 문제 없이 음성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고라는 글자가 빠져서 삭제 오류라고 판독을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을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10.6%가 나온 것은 일단 테스트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아마 저희가 아직 실제 평가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평가해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으로 한다면 CER 값이 조금 더 낮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와 2차 학습 모델의 디코딩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 1차 학습 모델 경우에는 문장 보호가 전부 다 삭제돼서 디코딩이 되는데 2차 모델은 문장 보호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문장의 가독성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부도율 현황이라는 단어는 두 모델 다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2차 모델의 경우 소수점과 퍼센트 같은 문장에서 의미를 갖는 특수 기호도 정확하게 디코딩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차 모델을 이용해 직접 저희가 영상을 짧게 하나 녹화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 40초 정도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사는 자 안녕하세요 대학 학생의 미래 여러분들 A+를 책임질 장승우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직접 발화를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유튜브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든 모델로 음성 인식을 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두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의 단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힘의 단위라고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물리학 용어 뉴턴으로 인식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인식을 좀 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이렇게 인식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둘 다 1조라고 하고 1이라고 나왔는데 이거의 1주 2차시 강의인데 약간 주라는 그 발음이 안 들려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코딩 결과를 첨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음성인식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대학 강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된 데이터 중에서 음성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외를 하고 학습을 하였는데 그래서 fx 이퀄 y와 같은 수학식이나 프린트F와 같은 시저나 함수들도 전부 철자 전서로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킨다면 성능이 보다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잡음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언어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KR 벌트와 같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활용하거나 또 전공 서적, 논문 등을 학습한 언어 모델을 만들고 또 학습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후 학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인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안입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대면 강의 속기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대면 속기사가 옆에 붙어서 강의 내용을 속기를 해주는데 이 경우에 전문 강의의 경우 도우미가 단어를 오인하거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공 지식이 없다면요. 그리고 클로바 노트 같은 기존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전문 용어를 바른 그대로 전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 강의로 학습한 음성인식 모델을 활용하고 대면 강의에서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음성인식한 다음에 스마트 기기 화면에 결과를 출력해준다면 청각장애인들 강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밤늦게까지 질문을 받아주신 오일리 대표님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튜터러스 랩스 과제를 맡은 CVA 팀이고요. 저희 조원은 김가은, 김정현, 이현우, 전예지가 있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전예지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발표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과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던 것들을 소개를 하고 후에 이제 성공을 했던 성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최종으로 사용한 모델과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얻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무엇을 변경하거나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모델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파라미터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전 처리나 후 처리를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삽입은 하진 않았지만 물론 데이터 분석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진행한 부분은 이제 모든 조가 동일하듯이 파라미터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파라미터 실험을 할 때 좀 더 중점을 두었던 거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학습에 도움을 줄지,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기 위해 파라미터 하나씩 변경하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파라미터 실험 결과 성능 향상이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수업 때 배운 내용인데요. STT 제너레이터라고 저희의 기존 학습 모델은 바른 문장을 삽입을 하게 되면 트랜스포머가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는 이제 완전한 문장 단위의 문장을 생성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반대로 하여서 이제 완전한 문장을 넣어주면 바른 데이터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하는 데이터 어그멘트처럼 기존의 데이터와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작을 해본 결과 저희는 당연히 성능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능 하락이 좀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기존의 STT와 생성된 STT가 너무 유사해서 오히려 오버피팅을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표가 저희가 직접 생성한 거를 첨부한 것인데 뭔가 이제 발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을 하거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STT보다는 질이 조금 안 좋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어그멘트를 생각을 해본 게 컴믹스라는 기법을 문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의 도표가 기존의 CV에서 활용되는 컴믹스인데요. 컴믹스는 이제 두 가지 이미지, 샘플 이미지를 섞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작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문장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특정 단어나 특정 문장을 섞어버리면 보다 조금 더 강하고 보다 좀 더 덜 유사한 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STT 텍스트와 SMI 텍스트에서 동일한 문장, 동일한 단어를 추출해야 되는 것인데 STT와 SMI 텍스트가 사실 다르게 작성된 문장들이어서 동일한 위치를 측정해내는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측정해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고민을 하던 중에 STT 제너레이터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그냥 SMI 텍스트에서 일괄적으로 컴믹스를 시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컴믹스된 SMI 텍스트를 활용해서 STT를 만들어내면 해결을 할 수 있겠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과정은 이제 플로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건데 두 가지 샘플 센텐스가 들어왔을 때 랜덤하게 어떠한 문장을 서로 잘라서 붙여내어서 SMI 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섞여있는 SMI 텍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STT 텍스트로 전환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컴믹스를 문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구현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 방식대로 이렇게 단어를 섞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단어를 섞게 되면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장 내에 서술어가 2개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수학 내용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갑자기 국어 내용에 목적어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시험 삼아 해볼 겸 문장 단위로 컴믹스를 시행하였고 컴믹스 되는 횟수나 위치 이런 거는 다 랜덤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컴믹스를 진행한 샘플인데요. 타겟의 수학 과목의 문장에 국어 문장들이 몇 가지가 삽입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습을 돌리면서 이 컴믹스의 결과를 예상해봤을 때 뭔가 과목이 섞여서 들어가고 좀 더 로버스트한 데이터가 생성되어서 당연히 성능 향상이 있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시도해본 결과는 이제 이 앞에 두 어그멘트가 둘 다 성능 하락이 있었고 그 이유는 오버피팅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봤는데 역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드롭아웃의 경우에는 성능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저희가 프리딕션을 보니까 아예 몇 단어가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뚱딴지 같이 새로운 단어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시도해본 거는 이제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크롤링 해봤습니다. 뉴스 데이터와 EBSI 데이터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EBSI 데이터의 경우에는 2,000장을 추가를 제작해서 삽입을 해보았는데 역시 성능 하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EBSI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이뤄진 게 아니고 유사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도 오버피팅 성능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 추가로 인한 성능 하락이 더 이상 오버피팅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데이터 증강에 대해 공통점을 고려를 해보니까 STT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STT가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STT를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런 자동 응답기 같이 그런 딥러닝 모델을 거쳐서 생성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STT를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점이 생성된 STT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데이터 필터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때는 아직 오버피팅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할 때여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이 BLU 값을 기준으로 한 필터링의 경우에는 최대한 기존과 유사하지 않는 데이터만을 남기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기존 데이터를 어그멘트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의 STT 데이터와 BLU 값을 비교하면서 평균치 BLU 값보다 낮은 데이터만 살리도록 하였고요. EBS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SMI 데이터와 STT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게 저희의 코드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저희의 필터링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딱히 일괄적으로 성능 향상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 향상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 필터링을 통해서 STT 제너레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더 좋은 STT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판단한 것과 이 필터링 결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필터링 방식이 그렇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STT 제너레이터를 판별할 때 기존의 SMI 데이터와 STT 데이터의 큰 차이점은 숫자나 영어가 발음대로 적혀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STT 데이터에는 숫자와 영어가 적혀 있지 않는 상태고요. SMI는 그런 숫자나 영어로 발음대로 적혀 있는 단어를 이제 정말 숫자와 영어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주요 포인트였는데 저희가 생성한 STT 데이터에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STT 데이터에서 영어나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예 다 제거를 하자를 목표로 두었고,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인코딩해서 숫자나 영어 코드가 있으면 아예 빼버리자라는 필터링 후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성능 향상이 좀 크게 보였고, 이전에 앞서서 베이스 어그멘트, 베이스 컴믹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앞에서 EBS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해서 그 과정 중에서 EBS 데이터도 10만 장 더 추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앞의 방식보다는 저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 판단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 방식을 최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앙상블 모델 기법을 활용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활용한 앙상블 기법은 이제 몇몇 모델의 웨이트를 뽑아와서 그 모델의 전체 민을 평균치를 주거나 가중치를 통해서 합치는 섞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최고 성능을 내는 몇 개의 모델에 그 모델 웨이트를 가져와서 합치는 방식을 하는데 그 방식은 성능 악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점은 그 한 모델 안에 있는 에포크별 저장되어 있는 모델 웨이트를 합치는 방식을 진행했는데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한 모델 내에
에포크별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이구나, 더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에포크별 성능을 다 저장하지 말고 최종 성능을 나온 에포크 3개만 저장을 해보자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또 성능 악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된 모델에 앙상블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필터링 방식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나 숫자 단어가 있으면 아예 다 제거를 하는 엄격한 선별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모델의 경우에는 숫자나 영어가 5단어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거를 해서 좀 더 완화된 선별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각각 75.5, 75.55라는 성능을 기록을 했고요. 이 모델의 체크 포인트 6개를 앙상블 한 결과 75.84, 75.94 각각 수치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앙상블된 모델을 다시 앙상블 해보자 해서 그 결과 아주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2가지의 다른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을 다시 앙상블해서 최종 성능 75.96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트캠프를 마치면서 저희가 얻었던 이런 학습 결과, 저희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는 데이터는 정말 강력한 부스터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업을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다고 저는 혼자 판단을 했는데, 그 결과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백업을 생활화 하다가 정말 큰 저희의 그거였는데, 저희가 하루 전날에 이제 폴더 정리를 한다고 하다가 다 날려버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얻었던 학습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